안녕하세요. 저는 디저트를 만들며 사람들에게 달콤한 행복을 선사하는 것이 보람인 30대 여자입니다. 30대의 나이에 디저트 가게를 차리게 되고 보니 감회가 새롭네요. 사실 저는 저의 가게를 차릴 생각도 하지 않았었고, 이를 위해 유학을 갈 생각은 더더욱 하지 않았었거든요. 만약 남자친구가 바람을 피우지 않았더라면 디저트를 만드는 즐거움은 없었을지도 모를 일이었죠. 지인의 소개를 통해 만남을 갖고 사귀게 된 전 남친은 회계사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생긴 것도 준수한 데다가 돈도 잘 쓰는 남자친구였던지라 함께 지내고 있으면 부족함이 전혀 없었습니다. 만약 결혼하게 된다면 평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었죠. 하지만 저와 남자친구에게는 서로 절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돈에 걸린 문제였습니다. 어릴 적부터 가난하게 살아왔었던 저는 돈을 열심히 모으고 저축해야 한다고 생각했었던 반면 회계사인 남자친구는 돈을 저축하는 것보단 투자를 통해 불려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심지어 과소비를 하는 습관까지 있었습니다. 너랑 나 사귄 지가 이제 3년이고 그동안 네 남친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지 봐왔잖아. 솔직히 내가 숫자 가지고 노는 사람인데 돈 문제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건 아니지 않나? 돈을 적당히 쓰면 내가 말을 안 하지. 나중에 우리가 결혼하고 애도 낳는다고 생각해봐. 그런 신혼집 장만부터 애한테 들어갈 돈 생각하면 지출 줄이자는 건 당연한 거 아냐? 그게 바로 뭘 모르는 소리라는 거야. 솔직히 내가 회사에서 일하면서 받는 돈 얼마 되지도 않아. 그럴 바에는 그냥 방에서 틀어박혀서 큼지막한 돈덩이 두어 번 굴리는 게 이득이지. 명품 시계며 차며 사대는 것도 그냥 내 월급으로 감당 가능한 수준이라서 사는 건데 왜 자꾸 잔소리야. 나 디저트 배우러 유학 가고 싶은 거 오빠 때문에 한국에 있는 거 알고는 있지? 자꾸 이렇게 돈 펑펑 써대면서 믿음 안 주면 확 떠나버리는 수가 있다. 어허, 헤어지자는 얘기는 농담으로라도 하는 거 아니야. 영수 형이라고 저번에 한번 만나본 적 있지? 그 형은 누구든지 사귈 때 헤어지자 말 나오면 칼같이 돌아서는 사람이야. 헤어지자는 게 아니라 나 유학 갈 동안 기다려달라는 거잖아. 야, 일본에 1년 유학이 장난이냐? 너 유학 가면 바람 피고 딱 좋은 환경인 거 몰라? 타지에 가서 옆구리 시리니까 다들 동물의 왕국처럼 상대 안 가리고 마음대로 사귀고 난리도 아니더만. 순수하게 공부만 하러 가는 거거든. 내가 오빠 놔두고 바람필 여자로 보여? 오히려 반대면 모를까. 솔직히 그건 인정. 얼굴 잘생겼겠다, 몸 좋겠다, 돈도 잘 벌겠다. 나 정도 조건이면 좋다는 여자들이 아주 한 트럭이긴 하지.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건 지민이 너라는 거. 그런 거 치고는 결혼하자는 얘기를 한 번을 안 하네. 나도 이제 결혼 정년기라면서 집에서 보채고 있는데. 야, 요즘은 다들 늦게 해서 30대에 결혼이 일반적이라더만. 조금만 기다려봐. 엄마랑 아빠 설득하기가 영 빡세서 그러니까. 어머님이랑 아버님 성격 좋으신 분들이라며. 좋으신 분들이긴 하지. 좋으신 분들이기는 한데 좀 극성 맞아서. 극성 맞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엄마나 아빠나 평범한 월급쟁이인 분들이 회계사 아들 키우니까 아무래도 눈이 좀 높아지셨나 봐. 똑똑하고 잘난 아들이니 알아서 좋은 여자를 만나서 지위 상승 좀 해보라 뭐 그런 식으로 노골적으로 말하시더라고. 큰일 났네. 그럼 오빠 부모님 볼 때 나 퇴짜 맞는 거 아니야?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뭐 그리 걱정하고 있어. 너도 결혼 정년기라 집에서 힘들게 한다니까 조만간 자리 한번 마련해 볼게. 별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남자친구와 달리 저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남자친구를 위해 유학까지 포기하고 제과점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 시부모님이 되실 분들이 반대를 하신다면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숨이 턱턱 막히는 기분이었어요.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 저 나름대로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어떻게 대답을 해야 시부모님의 마음에 들 수 있을지 남자친구에게 물어보기도 하고 화장부터 입는 것 등 신경을 많이 썼죠. 식당에서 만나게 된 예비 시부모님은 제가 걱정했던 것과 달리 시종일관 제게 친절하게 대해주셨습니다. 제빵일을 하고 있으며 유학을 가려다 남자친구 때문에 포기하게 됐다는 대목에서는 예비 시부모님이 아이고 하는 탄식까지 흘리시기에 잘 보이긴 했구나 생각을 했었어요. 좋은 인상을 심어주는 것에 성공했으니 이제 남자친구와 결혼을 할 수 있겠다는 기대에 부풀었던 저. 하지만 그것이 저의 착각이라는 것은 얼마 지나지 않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예비 시부모님을 만난 뒤로부터 남자친구의 태도가 급속도로 냉랭해지기 시작했기 때문이었는데요. 요즘 오빠 연락도 안 받고 맨날 뭐 하는지 나한테 얘기도 안 하네? 피곤하다고 하면서 자꾸 피하지만 말고 얘기를 해봐. 어머님 아버님도 나 마음에 들어 하시는데 대체 뭐 때문에 이러는데? 헤어지고 싶은 거면 비겁하게 이러지 말고 차라리 속 시원하게 말해. 솔직하게 말해서 뭐가 달라지는데? 적어도 지금처럼 영문도 모른 채 속만 타들어갈 일은 없겠지. 뭐가 됐건 좋으니까 결론을 내리게 해줘. 대체 왜 이러는 거야? 기껏 시간 내서 만난다 싶으면 한숨만 푹푹 쉬고 내 얘기 귀담아 듣지도 않잖아. 그냥 회사 일 때문에 많이 심란해서 그래. 오늘도 바쁠 예정이고 당분간 바쁠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최근에 보니까 핸드폰이며 고급시계며 또 새로 막 질렀더만. 돈 낭비하지 말라는 내 말 무시하는 것부터 아예 막 나가고 있잖아. 나 미치는 꼴 보기 싫으면 대체 나한테 왜 이러는 건지 이유를 말해. 이유 똑바로 말하기 전까지는 나 오빠랑 절대로 못 헤어져. 오빠 진심이 뭔지 똑똑히 말해줘. 뭐가 됐건 받아들일 테니까. 나는 분명히 말하기 싫은 티 팍팍 냈다. 그거 무시하고 자꾸 끄집어내려고 한 거 너니까 나 괜히 원망하지 마. 이미 이별을 직감하고 있었던 저였지만 남자친구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받아들이기란 쉽지 않은 일이었죠. 나 최근에 맞선 봤어. 이름 들으면 알만한 기업의 사장딸인데 너보다 어리고 얼굴도 예쁘더라. 돈도 너나 나보다 훨씬 많고 잘 살아. 그런 얘기를 아주 당당하게도 안 해? 살면서 굴곡을 안 겪어봐서 그런가. 같이 있으면 그냥 즐겁고 여러모로 좋더라고. 엄마 아빠가 하도 성화라서 못 이긴 척 봤던 맞선인 건데 솔직히 흔들리더라고. 어머님이랑 아버님이? 기왕 하는 거 이 얘기까지 솔직하게 말할게. 엄마랑 아빠 너 별로 마음에 안 들어 하셔. 두 분 다 교양 있으신 분들이라 대놓고 티는 안 냈을 뿐이지 몸에 해로운 설탕으로 돈 벌려는 애한테 무슨 비전이 있냐고 나한테 실망했다 하시더라. 화를 내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한숨을 푹 내쉬면서 그러는데 솔직히 찬물을 확 갑자기 뒤집어 쓴 기분이더라고. 술에 만취해서 정신 못 차리고 있다가 간신히 정신을 차린 기분이야. 솔직히 별로 믿기지 않네. 나 좋게 봐주신다고 생각했었는데. 너라는 사람 자체를 나쁘게 본 건 아니야. 너 유학도 포기하고 내 옆에 있으려는 대목에선 진짜 안타까워하신 것도 맞고 물론 그것 때문에 내가 못 헤어지고 발목 잡힌 것도 힘들어하셨고. 알겠어. 잘 알겠다고. 부모님이 헤어지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다 이거잖아. 내가 솔직하게다고 말했었지. 엄마랑 아빠는 그냥 헤어지라고 하긴 했지만 내 뜻이 전 그렇다면 어쩔 수 없이 따르겠다곤 했어. 대신 맞선 한 번만 봐달라고 한 것뿐이야. 이러나 저러나 마음이 변했다는 얘긴데 뭐 그렇게 복잡하게 하고 앉았어. 잘 알았으니까 그 사장 딸이라는 여자랑 잘 해봐. 신분 상승 제대로 해보라고. 응원해줘서 고마워. 응원해주는 걸로 보이니? 사장 딸한테 잘 보이려고 과소비하는 것만 봐도 지금 오빠 정상 아니야. 인생 어떻게 망칠지야 본인 선택이라지만 적당히 욕심 안 내다가 다 잃는 수가 있어. 고작 디저트나 만드는 주제에 회계사랑 결혼하려던 너처럼? 충고해줘서 고마운데 서로 미래를 저주하진 말자. 그래도 좋았던 시간이 있잖아, 우리.
미안하지도 않아? 마지막까지 말만 번지르르하게 늘어놓고 전혀 양심의 가책이라고는 안 보이네? 차라리 이렇게 속 시원하게 털어놓으니까 좋네. 나쁜 놈이라고 욕해. 나 나쁜 놈 맞으니까. 저는 결국 3년 동안 사귄 남자친구에게 이별을 선고받게 되었고 한동안은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멍하니 있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저를 차버리고 SNS에 사장 딸이라는 여자와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리기도 하고 비싼 옷에 유럽 여행에 돈을 아주 물쓰듯이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가는 제가 마음에 병이 들 것 같아서 저는 남자친구 때문에 포기했었던 유학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별의 상처를 극복하기 위해 떠난 일본 유학. 하지만 워낙 배울 것이 많기도 했고 하다 보니 재미가 붙어 1년으로 잡았던 유학의 기간은 2년으로 늘어나게 되었죠. 디저트에 대해서 많은 것을 배우고 다시금 한국에 돌아오게 되니 떠날 때와는 공기부터가 아예 달랐습니다. 앞으로 잘할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이 가득했던 저는 없었습니다. 이별의 상처도 오랜 유학 기간 동안 디저트에 매진하며 다 치유되었으니 열심히 갈고 닦은 솜씨를 발휘할 일만 남았다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디저트 가게는 처음에는 어려움이 많았죠. 단순히 맛있는 디저트를 제공하는 게 전부라고 생각했었던 제게 실제 가게를 운영하면서 겪게 되는 애로사항이 한둘이 아니었거든요. 다행스럽게도 부모님이나 친구, 친척들이 도움을 주면서 가게를 어찌어찌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하루하루를 전쟁 치르듯이 지내다 보니 시간이 훌쩍 흘렀고 지역에 디저트 잘하는 집을 검색하면 맛집으로 언급이 될 정도로 저의 가게 또한 성장을 하게 되었죠. 여느 때와 같이 출근을 하던 저는 길에서 누군가가 핸드폰을 떨어뜨린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내리막길인지라 굴러 저만치 앞에 떨어진 핸드폰을 주우려던 남자였는데 다리를 절뚝거리고 있기에 대신 핸드폰을 주워드렸죠. 남자는 감사하다며 핸드폰을 받아들이다 말고 어딘가 어저맞기라도 한 사람인 것처럼 갑자기 억소리를 내더군요. 그 소리에 화들짝 놀랐던 저 역시도 남자의 얼굴을 살폈고 크게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리를 절던 남자는 저의 전 남자친구였기 때문이었죠. 그간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은 것인지 턱이며 볼이며 수염이 덥수룩하게 자라앉았고 얼굴은 퀭한 상태였으며 차림새 또한 몰라볼 정도로 허름했습니다. 길을 가다가 스쳐 지나갔더라면 절대로 알아보지 못했을 정도로 달라진 전 남자친구의 얼굴에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았죠. 국밥이라도 사주면 대답하겠다기에 기가 막혔지만 호기심이 더욱 컸기 때문에 식당으로 전 남자친구를 데리고 갔습니다. 회계사로 잘 나가던 전 남친이 노숙자나 다름없는 행색을 한 이유에 대해서 저로서는 도저히 짐작할 수가 없었거든요. 전 남친은 국밥을 개걸스레 해치우더니 한 그릇을 추가로 시켜 먹고서야 그간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너 가고 나서 사장딸 수준에 맞추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소비가 늘더라. 한 달 유지비며 수리비도 장난 없는 외제차 끌고 몇백만 원 우습게 나오는 곳만 놀러 다니다 보니 도저히 감당이 안 되더라고. 본론만 말해. 솔직히 난 오빠가 죽든 말든 이제는 신경 쓰고 싶지도 않은 사람이야. 단지 그간 무슨 일이 있었길래 잘 나가던 사람이 이렇게 됐나 궁금해서 그런 거지. 뭐 별건 없어. 그냥 결혼해서 신분 상승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돈이 많이 필요해졌고 자연스럽게 횡령이며 부실감사며 돈 될 만한 건들은 다 건드렸거든. 그러다가 도박도 하고 사채도 끌어들이고 그거 발각나는 바람에 징역도 살고. 다리는 왜 절뚝거리는 건데? 아, 인생 막장인 놈이 나한테 도박빚 안 갚는다고 화풀이 좀 하더라고. 다리 망가진 덕분에 징역살이가 더 서럽더라. 결국 죄다 자업자득이다 이거네. 오빠네 잘난 부모님은? 엄마는 나 때문에 충격받아서 쓰러졌고 아빠는 엄마 간병 중이야. 나 눈에 띄면 죽인다고 하는데 내가 뭘 어떻게 하겠어. 솔직히 나도 다리 망가진 마당이라 억울한데 오지 말라니까 잘 됐지 뭐. 가봐야 돈만 깨지고 골치만 아프지. 얘기 잘 들었어. 수고해. 넌 애가 좋아 보인다.
요즘 누구 사귀는 사람이라도 있냐? 내가 빵에 있다 나와서 세상 소식이 조금 없거든. 내가 어떻게 살건 오빠가 알 바 아니잖아. 앞으로도 영영 신경 끄고 살자. 야, 너한테 돈이라도 달라고 할 것 같아서 그래? 너 해봐야 어차피 월급쟁이 신세일 거 아니야. 내가 다리 다쳤어도 너보다 미치라고 생각하지 말지? 나는 누구처럼 사람을 등급으로 나누진 않지만 이제 더 이상 월급쟁이는 아니거든? 내 디저트 가게도 차려서 나름대로 잘 지내고 있어. 이것도 말싸움 이겨먹으려고 허세 부리네. 국밥 한 그릇 더 시키는 것도 아까워하던 주제에. 그거야 먹이는 사람이 오빠 같은 인간이니까 그랬던 거고. 저는 전남친에게 제가 차린 가게의 이름을 검색해서 보여주는 것은 물론 홍보용으로 만든 SNS 가게 사진까지도 들이밀어 줬습니다. 가게와 주방 등을 배경으로 저의 얼굴이 명명백백하게 박혀있는 사진을 보니 전남친도 거짓말이니 뭐니 말을 못하더군요. 절 의심했던 게 민망했는지 얼굴이 시뻘개진 채로 갑자기 약속이 생겼네 어쩌네 하면서 국밥집을 벗어났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잔뜩 술이 취한 채로 가게에 나타나 자기 다리가 절개된 것은 저 때문이라며 난동을 부리는 일이 있었죠. 저는 난동을 본 즉시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고 뒤늦게 술이 깬 전남친의 사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합의를 절대 보지 않겠다고 하자 싹싹 빌어대는 것은 물론 자신의 아빠까지 데리고 와 무릎을 꿇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죠. 집안이 잘 살지 못한다는 이유로 결혼을 반대했었던 전남친의 아빠와 저를 버려놓고 오히려 인생이 망가진 전남친을 보니 통쾌하기보다는 씁쓸한 마음이 더 컸습니다. 물질을 쫓으며 언제까지고 승승장구할 거라고 생각하던 전남친이 비참하게 망가진 모습을 보니 그런 사람 때문에 괴로워하던 스스로가 한심하기도 했죠. 한편으로는 다행이다 싶기도 했습니다. 여러모로 한심하고 부족한 많은 전남친과 결혼을 하게 되었더라면 저는 꿈도 제대로 펼치지 못했을 것이고 구박받고 눈치를 보며 힘든 결혼 생활을 했을지도 몰랐겠죠. 당시의 제게는 힘든 일이었지만 남자친구와 헤어진 것이 제 꿈에는 더 운으로 작용한 것이었어요. 헤어지고 몇 년이 흘러 이렇게까지 극명하게 달라진 전남친과 저의 지금을 보니 인생의 앞날은 누구도 모른다는 말이 참으로 실감이 나네요. 저와 남자친구의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